이번 시간에는 냉각장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냉각장치 정비의 18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자동차 엔진 정비 누구나 할 수 있다. 봉필준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냉각장치 점검, 진단, 교환과 함께 살펴봐야 할 냉각장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오늘은 라디에이터 및 캠 누수 점검을 해보고 청진기를 사용해 냉각계통 고장을 진단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스택과 부동액을 점검한 후에 워터펌프와 냉각팬 벨트까지 점검해 볼 것입니다. 냉각장치를 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점검을 해보게 되는군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청진기를 사용해서 냉각 개통 고장을 진단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 청진기를 사용하나요? 생소하시죠? 하지만 자동차도 사람의 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는지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 청진기를 사용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물론 사람은 진단할 때 사용하는 청진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테지만 현장에서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니 확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집중하고 또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VJ 엔진맨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찾아갔는지 만나봐야겠죠? 엔진 정비 스타트! 자동차 엔진 정비에 꼭 필요한 장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로 향했다. 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자동차 이용훈 대표입니다. 하나씩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이 공구는 에어 임팩이라고 하는 공구인데요. 여기에 에어 호스를 연결하고 강력하게 조여 있는 볼트나 너트를 풀기 위한 공구입니다. 이 앞부위에는요, 지금 여기에 보는 소켓, 볼트나 너트류의 사이즈에 맞는 적당한, 물론 사이즈는 여기 보시면 치수는 적혀져 있습니다. 21mm라고 지금 현재 이 소켓은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단자 부위에 체결하여서 너트 또는 볼트를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공구는 역시 마찬가지 에어를 이용한 에어툴인데요. 에어 라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 하단부에 에어를 연결하여서 필요한 사이즈의 소켓을 여기에 장착한 후에 볼트나 너트류를 풀기 위한 공구이고요. 두 공구의 공통점은 에어를 사용해서 작동시키는 공구인 건 공통점이고요. 다른 점은 지금 좌측에 있는 임팩의 경우 강력한 토크를 요구하는 볼트나 너트를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에어 공구는 비교적 적은 토크로 조여져 있는 볼트나 너트류를 풀고 조이기 위한 공구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전동 드릴인데요. 전동 드릴은 차량의 내부나 또는 엔진룸에 있는 피스류로 체결된 부위에 신속하게 풀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구입니다. 그리고 전동 그라인더가 있는데요. 명칭은 핸드 그라인더라고 합니다. 핸드 그라인더 같은 경우 볼트나 너트류가 녹이 썰어서 에어 임팩으로 풀 수 없는 형태의 체결된 부위를 커팅하거나 또는 작업자가 커팅 작업을 요구하는 곳에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전동 공구입니다. 오일건이라고 하는데요. 내부에 오일이 가득 채워져 있고요. 에어툴 공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공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어가 삽입되는 이 부위에 오일건으로 내부에 오일을 삽입한 다음에
에어를 체결하여서 이 내부의 장치들의 윤활을 강제적으로 시켜주는 거죠. 주기적인 이 작업을 통해서 망가지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 외에 작업장에서 필요한 공구는 굉장히 많은데요. 작업자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여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죠. 엔진 정비를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장비가 필요하군요. 장비의 쓰임새도 엔진 정비의 한 부분이라는 이야기 전하면서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엔진 정비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장비가 사용되네요. 엔진이라는 기계는 충분히 성능을 내야 하기도 하지만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장비로 확인해야 할 만큼 정교하다는 의미겠죠.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냉각 장치 정비 방법 알아봐야겠죠? 선생님, 오늘의 NCS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중 냉각장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냉각장치 정비 중 수리, 검사하는 방법을 학습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정비 지침서에 따라 냉각, 제어장치 구조, 작동 여부를 파악하여 수리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교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할 수 있으며 냉각 제어장치에 관련된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교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종에 따른 냉각 제어장치를 이해할 수 있으며 제어장치가 정상으로 작동되는지 검사할 수 있고 작동 후 냉각수 흐름에 따른 냉각수의 누수 및 성능 검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냉각장치 수리 검사에 대해 살펴보고 라디에이터 및 캠 누수 점검, 냉각계통 고장 진단, 서머스탯 점검, 부동액 점검, 워터펌프 점검, 냉각팬 벨트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 엔진 보체 정비, 자동차 공학, 일반 기계 공학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로는 워터펌프, 라디에이터, 부동액, 비중계, 라디에이터 캡 시험기, 냉각팬이 있습니다. 오늘의 NCS를 확인하니까 냉각 장치에 대해서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좋은 예감이 듭니다. 그 예감 분명 적중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갖고 저와 함께 가보시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오늘 이 첫 번째 배워볼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자동차 엔진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냉각계통 중에서 라디에이터하고 라디에이터 캡 우리가 누수 시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라디에이터하고 라디에이터 캡에서 가장 중요한 누수 시험 중에서 중요한 것은 냉각수의 순환이거든요. 냉각수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정상적으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샌다라고 가정한다고 그러면은 냉각수가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을 못 하겠죠. 그래서 얘가 새는지 안 새는지에 대한 누수 점검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비가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라디에이터하고 라디에이터 캡을 점검할 수 있는 압력 테스터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이 차량이 정말로 냉각수가 정상적으로 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필러넥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 냉각수가 보이는지를 먼저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떻게 냉각수가 보이시나요? 지금 보입니다. 예. 그럼 일단 냉각수는 기본적으로 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게 오버플로우 밸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너무 열을 받아서 넘치면은 빠지라는 거죠. 오버플로우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버플로우 밸브를 통해서 냉각수의 보조 탱크가 옆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보조 탱크에는 반드시 맥스와 민과 같은 최저의 규정 그 눈금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규정대로 냉각수가 항상 차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시고요. 자, 일단 필러넥의 냉각수가 규정대로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테스트하기를 요게 캐벨 모양과 똑같죠? 요거는 이제 그대로 똑같이 여기에다가 홈 자리를 맞추셔가지고 제가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완전히 또 한번 힘을 줘서 2번 장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차마다 조금씩 다 틀리는데 이 차량에 알맞는 규정된 힘만큼의 압을 가야 되거든요. 자, 펌핑을 해가지고. 근데 얼마만큼 갈 것이냐 걱정되시죠?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차량에는 캡을 보시면은 규정된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얼마라고 왼쪽에 숫자가 써져 있으시죠? 네. 여기 1.1. 1.1. 1.1에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압력의 단위인 킬로그램 중 퍼 제곱센티미터의 압력 단위세요. 요게 한계값이라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약간 높게 압을 가하셔가지고 그때 이 압력이 일정 시간, 수분이죠. 한 2분에서 3분 이상이 유지가 되면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새는 건가요? 안 새는 건가요? 유지되고 있으면 안 세워. 안 새는 거죠. 누수가 안 된다라고 우리는 점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1. 1.1보다 조금 높게, 조금 높게. 규정보다 조금 높게요. 자, 펌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압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네. 요게 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1이 1kg 중 제곱센티미터 단위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높게 가야 돼요. 제가. 조금 높게 됐죠? 네. 요 상태에서 수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요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기는 좀 한계가 있으시면은요, 다른 정비 업무나 이런 걸 하시면서 하다가 와서 보셨을 때 요 압력이 규정대로 있으면은 누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 압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어디에선가 냉각수는 누수가 될 겁니다. 요게 라디에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이시고요. 그래서 이 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하기로는 캡에 규정된 압력 이상이 됐을 때 배출하는 정도의 테스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주시고요. 예. 자, 똑같습니다. 똑같이 장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얘가 규정 한계압이 얼마라고 하셨죠? 1.1. kg 중 퍼 제곱센티미터 정도 압력 단위신데요. 그거 이상 펌핑을 했는데도 압이 올라간다. 그럼 압을 못 빼주겠죠. 네.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또 그거보다도 한참 모자르게 만약에 압이 빠진다. 그래도 불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펌핑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어떠세요? 조금밖에 힘을 안 줬는데 어떠세요? 바로 여기서 공기가 빠지죠. 네. 빠지고 있는데. 규정된 압까지 못 올라가고요. 네. 바로 이게 캡의 불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밀폐를 못 시킨다. 못 시키니까는 규정된 온도로 못 만들어주겠죠. 냉각수가 쉽게 빠져나가고. 네. 그래서 캡은 이렇게 테스트하기를 통해 가지고 규정된 압력만큼의 압이 버텨주는 거예요. 버텨야지만 결국은 밀폐를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측정하기 위한 바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점검을 통해서 캡이 불량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라디에이터 및 캡 누수 점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저희가 또 어떤 내용을 배워볼까요?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엔진 정비 중에서 냉각계통에 대한 고장 진단한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계통의 고장 진단.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각계통의 고장 진단은 여러 가지 파트 구성 요소에 따라서 다르게 점검을 할 수 있지만은요, 가장 보편적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지금 여기 있는 청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진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 쓰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청진기랑은 좀 차이가 있고요. 이 청진기는 금속성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는 보통 이제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것들을 잘 전달을 시켜가지고 이 금속성 부분에 통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좀 확대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청진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청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점검할 수 있냐면은 실제 차량에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자 하는 차량의 시동이 걸린 상태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공회전 상태라든지 필요할 때는 이제 우리가 악셀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속과 감속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점검할 부위는 냉각계통이잖아요. 네. 그 냉각계통에서 우리가 회전을 통해서 엔진 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가 어느 부분이 있냐면은 물을 기본적으로 순환을 시켜주는, 냉각수를 순환을 시켜주는 물펌프라고 하는 워터펌프. 그 다음에 워터펌프는 자기 스스로 자가 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에 의해서 크랭크축, 그 다음에 혼자서 또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충전하고 만들어주는 발전기랑 항상 연동해가지고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벨트라는 게 걸려져 있는데 그 벨트에 대한 소음 부분이라든지 손상,
그 다음에 워터펌프 자체에도 이 벨트가 걸려져 있는 부위를 갖다가 우리는 워터펌프 풀리라고 하거든요. 이 풀리가 금속성이다 보니까는 금속과 금속이 조립되어 있는데 이게 고속 회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회전하라고 우리가 베어링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동에 걸린 상태, 즉 회전하는 상태에서 워터펌프의 풀리에 있는 베어링, 또 그 다음에 벨트 등에서 비정상적인 소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 이런 청진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외에 기본적으로 소음 외에 또 라디에이터 부분의 과열 또는 워터펌프의 과열 등을 통해서 파손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냉각수가 조금씩 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관 점검 등을 통해서 냉각수가 새는 부위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예, 그 냉각 장치의 구성 요소 중에서요. 엔진에서 순환하는 냉각수가 무조건적으로 라디에이터 쪽으로 순환해서 냉각이 되는 것은 아니라 시동을 걸었을 때 초기에는 엔진에서만 순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빨리 냉각수가 규정의 온도로 예열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작동도를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엔진에서만 냉각수가 순환하다 보면 열을 받겠죠. 근데 규정 온도를 넘어가게 되게 되면 과열이 될 수 있으니까는 그때는 엔진에서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라디에이터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 보내주는 길목에 뭐가 있냐면 바로 서머스탯이라고 하는 수온 조절기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개폐, 문 역할을 해주는 장치가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서머스탯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안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규정된 온도 이하에서는 엔진에서만 물을 순환시켜주고 규정된 온도 이상으로 냉각수가 열을 받게 되게 되면은 엔진으로 들어왔던 물은 다들 라디에이터라는 데로 보내줘가지고 냉각을 시켜줄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바로 요 서머스탯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막혀져 있으시죠? 네, 막혀 있습니다. 예. 평상시에는 규정 온도 이하에서는 막혀져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그래서 규정된 온도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고무나 왁스, 에테르 알코올, 또 일부는 이제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금속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요 위에 막고 있는 다이아프램이라고 하는 막이 밑으로 하강을 하면서 아래에서 위로 물이 순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온 조절기라고 하는 서머스탯을 점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커 같은 데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네. 얘를 펑강 담근 다음에 알코올 램프 같은 거를 끓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서머스탯 종류에 따라서 보통 뭐 80도씨, 100도씨 규정된 온도 규정해서 요 다이아프램 밸브가 열려야 됩니다. 그걸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비커나 물을 끓여서 하는 방법 외에 우리가 가스토치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이제 예열을 시켜서 물론 자꾸 예열하면 굉장히 뜨겁겠죠. 그쵸. 그래서 안전장치를 좀 강화한 다음에 네. 토치 등으로 가볍게 열을 가했을 때 다이아프램이 열리느냐 이렇게 또 점검해가지고 이상임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수님과 함께 또 우리 서머스탯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배워볼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그 첨가제가 얼지 말라고 하는 첨가제거든요. 그래서 부동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특히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동액에 대한 이상률에 대한 점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스포이드 같은 예. 거요? 네. 요거는 되게 단순한 방법입니다. 요거 앞에 보면 낚시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낚시찌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규정량만큼 부동액을 흡입을 하게 되게 되면 요 찌가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상승하는 거에 눈금을 읽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영하 우리가 이제 도시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섭씨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단위의 눈금으로 여기 몇 도시다 정도의 이제 상태를 바로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근데 요거보다도 조금 더 정밀한 장비가 바로 뭐냐면은 광학식 비중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흡입식 스포이드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광학식 비중계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창에다가 해당하는 실차량에 들어가 있는 냉각수를 일정 부분 이러한 스포이드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요 프리즘 창에다가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닫고
좀 요 부분이 좀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발사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 창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러 개가 아마 눈금이 나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섭씨라고 하는 도시 단위의 눈금을 아마 푸른색으로 경계가 형성될 겁니다. 그 경계선을 읽어주시면 되세요. 일단 하얀색과 이 푸른색의 그 경계를 그렇죠. 조절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영하 마이너스 한 17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시면은 네. 만약에 이게 실차량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라디에이터 캐비넷들을 해제를 해주신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한두 방울 흡입을 해가지고 똑같이 점검을 하셔가지고 보셨을 때 네. 지금처럼 영하 17도치다. 네. 그러면 약간은 낮은 온도죠. 네. 이런 경우는 좀 부동액이 좀 부족하거나 부동액을 그 정도로 예전에 집어넣었지만 좀 희석이 됐을 거다라고 네. 우리가 진단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부동액을 조금씩 더 첨가하셔서 네. 어느 정도까지 맞추시면 되냐면 영하 35도씨 정도 전후까지 맞추시면은 충분히 겨울철에 아주 추운 날씨에서도 우리가 냉각수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비중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부동액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 부동액 이 점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겁니까? 예, 그 냉각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물은 순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강제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장치를 갖다 우리 워터펌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워터펌프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단품을 하나 빼놨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실제로 이렇게 요 안에 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덮개를 그렇죠. 열면? 요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보면은 이렇게 완성된 부분을 보실 수 네. 있거든요. 여기에 풀리가 장착되어 있겠죠? 네. 이제 풀리를 좀 빼진 상태고요. 그럼 제가 한번 이 워터펌프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느냐? 먼저 제가 한번 풀리와 더불어서 고속 회전을 했을 때 회전을 하겠죠? 바로 이 회전을 하는 요 안에 베어링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을 회전시켜 봤을 때 베어링에서 소음이 나는지 원활하게 회전이 되는지 등등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워터펌프를 이렇게 탈거할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미 워터펌프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걸 우리는 사전에 진단과 점검을 완료한 상태에서 탈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는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죠. 뭐 우리가 라디에이터 계통의 누수 시험 등을 통해서 압력의 규정이 아니다. 떨어진다. 근데 자세히 제가 각 냉각 계통을 봤더니 워터펌프 하단이나 이 주위에서 냉각수가 좀 샌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는 청진기 등을 이용해서 소음을 진단을 해봤을 때에 이쪽 부위, 특히 워터펌프 부위에서 소음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아, 이 워터펌프 쪽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진단을 이미 하고 그리고 탈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안 점검이라든지 사전에 이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또 교수님과 함께 이 워터펌프 점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예, 바로 이번 시간에는 팬벨트 점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팬벨트의 어원은 냉각 팬을 돌려주는 벨트다. 그래서 우리가 팬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장치들 같은 경우는 냉각 팬을 벨트가 돌려주는 건 아니고 전동식 모터가 따로 있고요. 예전부터 써왔던 거가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팬벨트는 지금 이렇게 엔진 납품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워터펌프, 그렇죠? 그다음에 발전기 아주 중요한 장치죠. 그다음에 엔진의 크랭크축, 요 3요소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연동 벨트입니다. 우리 팬벨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는 삼각벨트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팬벨트가 있다 그러시면 기본적으로 육안상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 크랙 또는 이제 뭐 실밥 옆구리에 터졌다 이런 식으로 네. 어떻게 파손된 부위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장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장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너무 약해도 헛돌겠죠. 네. 이 풀리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 해줄 수 있고요. 장력이 너무 과하게 되게 되면은요, 각 풀리를 원활하게 회전시켜 주게끔 도와주는 베어링 부분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힘을 많이 가요. 무리가 좀 가겠네요. 예. 그래서 규정된 장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차마다 조금씩 다 틀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비 지침서에 따라서 규정된 장력으로 맞춰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보통
테스트계에는 이렇게 벨트 장력을 점검하는 장력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으로 장력 테스트기가 있지만은 실제 이렇게 엔진만 나와져 있는 상태의 팬벨트에서도 이러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장력 테스트기를 설치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네. 그래서 벨트가 요 사이에 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작동을 시키면 요 사이에 벨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 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장력이 딱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부피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실차량에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벨트 장력 테스트기라고 하는 장비는 기본적으로 있지만 편리성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좀 평탄한 부분을 눌러봅니다. 누를 때 제가 누르는 힘하고 또 다른 분이 누르는 힘하고는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0kg 중 10kg 정도 되는 힘으로 평표반 부분을 눌러봤을 때 스윙을 시켜보죠. 그때 벨트가 휘어지는 휘임량이 모델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한 7에서 9mm 정도 내의 휘임량을 가지고 있으면 좀 양호하다. 그것도 수치상으로 보니까 좀 잘 파악 안 하세요. 네. 그래서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일반 성인 남녀가 어느 정도의 적당한 힘으로 최대한 평벨트를 뒤집어 봅니다. 뒤집어 봤을 때 180도 밑에 있는 면이 180도 뒤집어져가지고 보이시면은 그거는 너무 벨트의 장력이 약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최대 힘을 줬는데도 반 정도, 90도 정도 틀어졌죠. 이 정도의 장력이면은 양호한 편이다. 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쉽게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또 교수님과 함께 이 팬벨트 이 점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냉각장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청진기 외에도 비중계를 사용해 본 것이 기억에 참 남네요. 이젠 주변 환경에 맞춰서 냉각수를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엔진 정비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확신이 드는데요. 그럼 계속 선생님을 믿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냉각장치 점검, 진단, 교환하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에이터 압력 점검 방법은 압력 점검 전 필러링까지 냉각수가 차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 후 압력 테스터기를 연결합니다. 이때 차량에 맞는 압력 수치를 라디에이터 캡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준 압력보다 약간 높게 압력을 가한 후 2에서 3분 정도 후에 압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에서 3분 후에 압력이 유지되고 있으면 누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라디에이터 캡 압력 점검 방법은 라디에이터와 똑같이 캡에 압력 테스터기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와 동일한 압력을 주었을 때까지 압력이 유지되다가 이상에서 압력이 빠지면 정상입니다. 냉각계통 고장 진단은 육안 외에도 청진기를 활용해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워터펌프에 있는 베어링, 벨트 등에서 나는 비정상적인 소음을 찾아내는 것으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서모스탯 점검은 열을 가해 일정 온도에 타이어 프레임이 열리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부동액 점검은 비중계를 사용하면 되는데 스포이드식 비중계는 스포이드로 규정량만큼 부동액을 흡입해 안에 구슬이 상승하는 것으로 비중 확인할 수 있고, 광학식 비중계는 부동액을 프리즘창에 몇 방울 떨구고 빛이 산란되는 차이를 통해 비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식 비중계는 파란 부분과 하얀 부분이 만나는 선이 해당 비중이니 참고하세요. 부동액 점검은 라디에이터 압력 시험 후 육안 점검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또한 라디에이터 압력 시험 후 청진기를 활용해 소음 진단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